검찰청법 폐지 법안, 둘째 공소청 신설 법안, 세 번째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법안, 네 번째 국가수사위원회 신설 법안입니다. 정치 검사들과 검찰 독재를 끝내라는 국민의 요구를 완수할 때입니다. 더 미룰 수도 없고 늦어져서도 안 됩니다. 국민의 검찰이 아닌 검사의 검찰이 더 이상 대한민국을 검찰공화국으로 지배할 수 없도록 만들겠습니다. 자, 검찰개혁 법안, 패키지 법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직접 발의하신 세 분을 모셨습니다. 김영민 의원, 민영민 의원, 장경태 의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민영민 의원님은 최고위원 낙선하고 나서 야, 이 방송에서 대선에 이겼는데 최고위원 낙선이 뭔 상관입니까? 언제쯤 아, 놀리시네. 이재명 2기 지도부에 못 들어가신 민영민 의원과 함께 그런데 중대수사청 신설 법안을 발의하셨더라고요. 예. 네. 자, 낙선하셨으니까 요거 먼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중대수사청은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했을 이야기가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나왔고 검경 수사권 일부 조정했는데 그거를 윤석열 들어와서 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모든 걸 다 수사하는 걸로 다시 바꿔버렸잖아요. 검수원복. 예, 원목을 해버렸는데 근데 이제 수사권은 여기로 기소권은 여기로라고 했을 때 중수청은 수사권을 가져오는 곳입니까? 그렇죠. 예. 수사권. 수사권을 떼서 중수청으로 그리고 그거를 행안부 산하에 두는 걸로 행안부. 그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부경, 공선, 방대 그래서 중대범죄 6개를 검찰이 갖고 있다가 이제 수사권 조정해가지고 2개로 줄였는데 그거를 검수원복했다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한동훈이. 네, 거기에 내란 외환, 마약 이렇게 해서 저희가 부르기에는 8대 중대범죄를 다루는 이거 나오니까 자꾸 그 반대하는 쪽에서 엉뚱한 소리를 하던데 그 엉뚱한 소리 중에 하나가 수사력이 떨어져서 국민들 피해가 있을 거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던데요. 완전 거꾸로입니다. 잘 안 들려요 그런 이야기 요새. 뭐라 하는데 잘 안 들립니다 요새. 자 일단 여기까지 해놓고 그러면은 기소권은 어디로 가느냐? 아마도 공소청으로 갈 것 같은데 검찰청은 폐지하고 공소청을 신설한다는 법안을 내신 김영민 의원님. 네, 공소청이 기소청인 거죠 말하자면? 그렇죠. 그러니까 명칭을 기소청으로 하냐 공소청으로 하냐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리고 일단 검찰청이 가지고 있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시켜서 각각의 기관에 보낸다라는 것이고요. 검찰청은 폐지시킵니다. 검찰청은 더 이상 우리 헌정사에서 살아 있을 이유가 없는 그런 기관이 됐어요. 그 대한민국이 시작될 때 잠시 하기로 했었죠. 잠시. 수사를 잠시 하기로 했죠 검사들이. 왜냐하면 그때 경찰은 친일 앞잡이였기 때문에 맞아요. 친일 앞잡이였던 순경들에게 순사들에게 수사권을 줄 수 없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검찰이 일시적으로 소유했던 거를 80년간 해왔던. 지금 그렇게 됐죠. 네. 그래서 검찰청이라는 이름은 이제 역사에서 사라지게 만들고 대신에 본연의 기능인 공소권, 그러니까 기소하고 재판을 진행하는 걸 전체를 공소라고 부르는데 이 공소권만 갖는 공소청으로 만들겠다라는 게 이 법의 취지입니다. 이건 다른 나라는 이미 그렇게 되어 있고 대부분의 국가들이 이 이야기가 처음 나온 건 제가 알기로는 서양에서는 이 프랑스 혁명 때부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200년 동안 늦어진 거예요, 사실은. 자, 근데 이제 이걸 하려고 하면 권한이 막강한 검찰이 그걸 막아왔죠. 그래도 권력도 검찰의 칼을 쓰고 싶으니까 못했고,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이걸 어느 정도 갈라놨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 다 원상복구 시켜버렸고, 그걸 이제 아예 공소청하고 중대수사청으로. 네. 그건 알겠는데 장경태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국가수사위원회는 뭐 하는 겁니까? 이제 수사권이 다원화되다 보니까 여러 수사기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국수본도 있고요. 경찰의 국수본이 있고, 경찰의 국수본이 있고 또 공수처가 있고요. 공수처가 있고, 그리고 이 중수청이 중수청이 있고. 생기면 이렇게 다양화되는 수사권을 중립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위원회 기구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이 국가수사위원회가 심의하고 수사권을 배분할 수 있도록 하는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이게 생소한데 그러니까 요번에 내란 사건 수사할 때 네. 검찰이 하냐 경찰이 하냐 그랬죠, 공수처가 하냐 그랬죠. 막 복잡했잖아요. 예. 이런 것들을 조정해 주는 위원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수처는 이제 고위공직자비니까 구분이 어느 정도 되는데, 근데 이제 경찰 국수본은 모든 영역을 원래 수사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중수청은 그 중에서도 내란 외환 포함해서 마약이나 중대범죄만 한다고 했는데, 그럼 이게 중복되지 않느냐, 이게 틀림없이 나올 것 같거든요. 네. 그렇죠. 그거는 어떻게? 그래서 각각의 수사, 그러니까 특수 영역의 수사를 하는 기관이 수사의 우선권을 갖는 거죠. 그러니까 중대범죄, 8대 범죄가 있으면 그것은 중수청이 수사의 우선권을 갖는 것이고, 그중에 고위공직자 범죄가 있다라고 하면 공수처가 우선권을 갖고. 미국 그 드라마 그 형사 드라마 보면 항상 뭐 FBI하고 관할 가지고 얘기하는. 그렇죠. 근데 그게 그런 관할이 이제 문제가 되고 충돌이 생기고 할 때에는 국가수사위원회가 조정해서 이 사건은 어디서 수사를 하는 게 맞겠다라고 정리를 해주는 겁니다. 영역이 비는 것보다 중첩되는 게 낫죠. 네,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사를 하다 보면 수사의 주체와 대상 또 이 범위와 규모가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국수본이 할 수 있는 건데 하다가 이거 알고 보니 또 고위공직자가 했던 범죄네. 그럼 또 공수처로 갔다가 예를 들면 6대 중대범죄를 고위공직자가 저질렀네 하면 또 중수청이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 그 수사권이 다원화돼 있기 때문에 또 다원화돼서 서로 견제와 균형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이 국무총리 산하에 국가수사위원회를 둬서 거기서 조정을 하게 되고요. 국회 추천 4인, 대통령 추천 4인, 추천위원회 3인 해서 11인이 이 수사권과 관련된 중립적 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럼 질문이 몇 가지 있는데, 지금은 검사들이 전원 검찰청에 소속되어 있는데 지금 그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나눠지면 그러면 검사들도 공수청으로 가거나 중수청으로 가는 거예요? 아니면 수사는 사실상 검찰 수사관들이 해왔잖아요. 검찰 수사관들이 대거 중수청으로 옮겨지고 검사들은 전부 다 공소청으로 가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검사라고 하는 기능, 이게 헌법상의 기능이라 별 수 없잖아요. 요거는 공소청에만 두고요. 그쵸. 검사 중에서 만약 나는 중수청에 가서 수사를 하겠다 하면 그건 수사관으로 전환해서 가면 되는 거예요. 수사관으로. 근데 검사는 공소청에만 둔다. 원칙은 그렇죠. 중수청에는 검사가 아예 없고 수사관 1급부터 7급까지의 수사관만 있어요. 그게 맞는 것 같긴 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왜냐하면 검사들은 지금은 그렇죠. 검사를 약간 수사관처럼 여기는데 검사는 법률가예요 원래.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사법시험 통과한. 저희가 이제 이 프레임이 수사 기소 분리 이런 프레임이 있긴 하지만 엄밀히 말해서 수사 기소 전문화거든요. 수사 전문화, 기소 전문화. 이게 전문 기관 하는 겁니다. 그거는 이제 미국 드라마 또 얘기를 하자면 드라마 많이 경찰이 보시군요. 수사하다가 뭘 들고 와가지고 검사한테 가죠. 그렇죠. 그렇죠. 예, 영장 내달라고. 네. 그럼 검사가 이거 수사가 미진하다고 이걸로 영장 어떻게 내주냐 막 티격태격 하죠. 그렇죠. 그러면 경찰은 또 가서 증거를 또 보완해가지고 자기들끼리도 얘기하죠. 이거 가지고 영장 안 나온다. 그러니까 검사는 그 판단을 하는 거죠. 스크리닝하고 그렇죠. 법률가로서 네. 그렇게 다들 대부분의 나라를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돌아가는 거죠. 그리고 이게 되게 중요한 게요. 검찰 지금 아까 수사관들이 대부분 수사를 계속 해오지 않았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이 검찰 수사관들이 중수청으로 가서 수사를 하면 그 전문 인력들이 거의 그대로 갈 수 있고 더 중요한 건 검찰청에서는 검찰 수사관은 평생 수사관이지 검사가 될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중수청으로 가면 동등하게 그렇지. 경쟁해서 수사관 1급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달라지는 거죠. 중수청장이 될 수도 있고. 네, 맞습니다. 검찰 수사관도 굉장히 좋아하겠네요. 좋아하죠. 좋아하신다고 좋아하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죠. 검사들은 나 공소청으로 가야 돼, 중수청으로 가야 돼, 국가 뭐 이런 고민을 할 것 같은데. 어제 그 검찰청 출입하는 기자가 민주당으로 바뀌었다고 왔는데 들어보니까 그 얘기를 한참 하고 있대요 지금. 자기들끼리 예. 중수청 가냐? 나는 그래도 수사를 해야 되는데 이러면 중수청으로 가야 되는데 수사가 체질인데 나는 검사 딱지가 떼니까 그렇죠. 그 갈까 말까 이런 걸 놓고 지금 그러니까 이미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건 거의 뭐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고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들이 한 짓이 있는데 그래서 지금 내가 어떻게 할 거냐를 놓고 자업자득이지. 이런저런 얘기들이 오가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분위기를 전해주던. 예전 같으면은 민주당 이런 시도를 한다는 순간부터 그냥 난리법석을 떨 텐데 지금은 이제 받아들여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되돌아보면 2020년 12월에 공소청 법안을 김용민 의원님이 대표 발의했었거든요. 저희가 다 공동 발의했었고 벌써 5년째 투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돌아보면요, 그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초기에는 여소 야대였어요. 여소 야대는 아니었는데 한석밖에 많지 않아가지고 그렇죠. 과반이 안 돼서 법안을 통과시킬 수가 없었어요. 그게 여서야 됩니다. 과반이 안 되면 여서야 됩니다. 그렇긴 하네. 맞구나. 네. 민주당이 일당이긴 했는데 딱 한석 많아가지고 150석이 근데 안 돼서 맞아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았기 때문에 뭐든지 마음대로 했을 것 같지만 법안이 통과되는 게 제대로 없었어요 그때. 그러고 나서 이제 민주당이 과반이 넘기고 나서는 당 대표가 엄중하신 분이어가지고 그때 또 되는 게 없었고 그때 저희가 이제 답답했죠 굉장히. 법 내고 뭐 특위 만들어 달라라고 해서 싸웠다가 네. 어쨌든간 하는 척 하다가 사라져 버렸죠. 그러니까 아따 아프다. 예. 그때 했었으면 지금 이런 일도 없었을 건데요. 그때 탈당하셨던 분도 계시고. 탈당도 하셨었고. 네. 네. 그리고 이기 지도부에서 탈락도 하셨죠. 검찰 개혁을 7등 하셨던가? 말씀할 수 없네. 아따 왜 그러세요? 7등 하셨을 거예요 그때. 놀려먹는 아슬아슬했어요 근데. 놀려먹는 재미가 있어. 네. 당분간 한 2년 정도 놀려먹을 생각이에요. 고맙습니다. 자, 근데 또 궁금증이 있습니다. 충돌할 때는 그렇게 조절한다고 네. 하셨는데, 근데 이제 중대수사청은 행안부 아래 둔다고 하셨잖아요. 지금 경찰 국수본도 사실은 그 행안부 경찰청. 예. 그러니까 너무 한쪽으로 몰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처음에 행안부 아래 국수본이랑 중수청이 다 있습니다. 그 고민을 여러 가지를 했는데 예. 제일 처음에 우리 검찰개혁 TF 당 TF에서 고민했던 안은 그래서 중수청을 총리 산하에 두고 중수처로 한다. 야. 식약처처럼 이렇게 어. 처로 한다 이렇게 아이디어를 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또 총리가 너무 비대화되는 것 아니냐. 총리님이 굉장히 나는 또 별도의 문제들이 생겨. 총리가 안 그래도 공직기강들을 바로잡는 것들을 기능이 김민수 의원을 있는데 좋아할지도 몰라요. 중대범죄수사까지 총리 산하로 둔다는 것도 지나치게 총리가 비대화될 수 있어서 결국에는 수사 기능 자체를 경찰 기능의 일부로 봐서 행안부로 다 두고 대신에 조직을 분리하고 행안부 장관이 이 중수청에 관여할 수 없게 만들어 놓고 실제 관여는 국가수사위원회가 하는 방식으로 가는 겁니다. 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죠. 그동안에 경찰이 행안부 소속으로 경찰청 소속으로 있었는데 법무부 소속인 검찰이 수사 지휘를 해왔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과거에 법무부는 사실상 검사부라고 불릴 정도로 법무부의 기조실장까지도 검사들이 있거든요. 검사들이 했죠, 그래서 그냥. 이제는 이제 공소청으로 분리되면 법무부는 정말 인권보호 기관으로서 부처로서 기능을 하게 되고요. 중수청이 행안부 산하에 있다고 한들 이 행안부가 워낙 방대한 조직이기 때문에 이 중수청의 수사관들이 뭐 행안부를 장악하거나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행안부가 뭐 비대해진다 혹은 행안부가 중수청 수사관에게 장악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 그래서 법무부는 인권보호 부처로 이 행안부는 행정과 치안을 담당하는 부처로 이 각인되는 거죠. 국가수사위원회는 구성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11인으로 구성되는데요. 11인만 가지고 될까 근데? 가능은 하죠. 그러니까 국가수사위원회와 그 밑에 엄청난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 사무국을 분들인데. 둬서 어. 사무 처리하는 것들이 있고요. 별도의 수사심의위원회를 별도로 또 구성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기관 간의 어떤 이의제기나 이런 것들을 수사심의위원회에서 별도로 하는데 이것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잘 설계를 하셔가지고 충분히 이게 가능합니다. 80년 동안 못했던 건데 이게 드디어
야, 이거 다 윤석열의 덕분입니다. 하도 공감대가 망가뜨려가지고. 공감대가 이미 확 잡혀 있습니다. 검찰개혁 지금 해야 된다라는 것들 다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죽이려고 그렇게 난리를 쳐가지고 결국은 자기들이 죽게 생겼어요. 자초한 거죠. 뭐 적는 건 아니고 저희는 수사기소 전문화다. 네. 예. 근데 그 지난 3년이 없었으면 이렇게 안 됐을 거예요. 또 다시 논쟁을 하기 시작하고 또 다시 이 그렇죠. 검찰에서는 저항하고 또 그 검찰 편을 드는 보수 매체들과 또 기자들도 있을 거거든요. 출입 기자들하고 이렇게 하나로 뭉쳐가지고 그렇죠. 그랬을 텐데 지금은 아무 말이 없잖아요. 특히 제일 제가 인상적으로 지금 기억에 남는 건 그놈의 역풍 타령이 사라졌어요. 그렇죠. 네. 네. 이 뭐랄까요? 그런 주장이 아예 없는 건 아닌데 안 들려요. 그렇죠. 귀에 잘 안 닿고 예, 타격감이 없어요. 보통 저희 검찰 개혁하려고 하면 이제 역풍 얘기랑 또 민생이 중요하다 이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항상 저희가 밀려왔는데 지금은 이재명 정부가 정부는 민생을 챙기겠다. 개혁은 국회가 한다. 이런 입장을 명확하게 저희도 갖고 있고 정부도 갖고 있어서 저희가 이제 개혁하면 됩니다. 이게 진짜 어려운데. 예. 제가 이 얘기 들은 거 한 20년째 되는 것 같거든요. 검경 수사권 조정. 오래됐죠. 진짜 오래됐고 그걸 시도를 이 그 민주당 출신 대통령을 다 추진했는데 다 실패했어요. 이때까지. 그렇죠. 예. 드디어 법안이 만들어졌고 이거는 거부권 행사 안 할 거잖아. 과반으로 통과시킬 거 아닙니까? 네. 그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지난번에 막았던 박병석 의장이 없습니다. 이 얘기 꼭 해야 돼요. 저는 맞아. 당 대표도 당 대표였지만 국회의장도 막았어요. 네, 그때 그 박병석 의장이 막았어요. 저는 막았어요. 이것은 역사에 두고두고 기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병석 의장이 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요청을 들어준 셈이죠. 등을 넣어달라고 한 것을 등을 넣어줘서 그렇죠. 등자 하나 가지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모든 수사를 다 하는 걸 바꿔버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 네. 그리고 그 이전에 직접 수사 모두 없애고 6대 범죄 수사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안을 저희가 발의해서 추진했는데 네. 굳이 합의를 해서 두 개를 남겨놓은 거예요. 그 박병석 의장이 주도해서 합의해서. 맞아요. 그래놓고 거기다 또 등짝까지 넣어줬죠. 그래가지고 그 이전에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당 대표가 그리고 그 이후로는 국회의장이 네. 예, 이 검찰 개혁을 직접 막았다고 봐야 됩니다. 직접 막았습니다. 직접 막았대요. 늘 원하는 사라지고 유사품이 판을 쳐서 그래가지고. 망가지는 그래서 이제 김용민 의원한테는 한이 쌓여 있고 한이 큰가 봐요. 그럼요. 한이 쌓여 있어요. 그때 할 수 있었는데 박주민 의원한테도 한이 쌓여 있더라고. 그렇죠. 한이 정말 쌓였죠. 그 시절 생각하면 정말 그것 때문에 탈당까지 하신 진짜 딱 그때. 탈당했었기 때문에 탈락한 겁니다. 자, 오늘 여기 기본 패키지 법안이 발의됐다는 까지 틀까지 해놓고 여기 이제 논의하다가 앞으로 3개월 동안 조금씩 미세 조정이 될 수도 있고 그죠? 그렇죠. 그런 거 아닙니까? 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해주고 가세요. 왜 기소하고 수사를 분리해야 되는가? 근본적으로 이게 왜 프랑스 혁명 이후로 계속 서구에서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걸로 당연시 되어 왔는가? 그거 한마디만 해주고 가십시오. 대한민국에서는 검찰의 정치 개입 통로를 차단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걸 전제로 해서 수사의 전문화 고도화 기능에 그다음에 인권 보호 그러니까 기소 기능의 정상화 이런 것들 때문에 이거 뭐할 수 어려운데. 쉽게 얘기하면 좀- 원님 재판을 없애자는 거예요. 원님 재판. 옛날에 우리 드라마 보면 원님 재판이 붙잡아 놓고 네가 네 죄를 알렸다고 고문하고 자백하면 그때 그럼 넌 저기 태형 10대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수사와 기소와 재판을 혼자가 다 하니까 그렇지. 빠져나갈 길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너 찍었어 하면 끝장나는 거죠. 끝인 거예요. 근데 실제 그거를 죄가 있든 없든 간에. 맞습니다. 그래서 재판과 기소를 분리를 했던 게 프랑스 혁명 때 나왔던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서 수사도 분리하고. 사실 이제 수사는 경쟁이고 기소는 훈장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수사와 기소를 합쳐놓고 있으면 그건 사실상 사냥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수사했던 걸 스스로 기소했다는 걸 증명해야 되기 때문에 또 그걸 자랑스럽게 본인의 성과로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럼 결국 사냥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분명히 분리해야 됩니다. 저 사람 범인인 것 같아서 막 영장 청구해서 막 수사했는데 그렇죠. 보니까 아니야 실제로는 자기도 그걸 그럴 수 알았어. 하지만 버려놓은 일이 있잖아요. 그럼 재판 가버리는 거죠. 그 검사는 그냥 가버리는 경우가 그렇죠. 많고 맞습니다. 거꾸로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저놈은 죽여야 되겠어. 찍어놓고 기소를 정해놓고 기소는 수사의 결과여야 하는데 그렇죠. 기소를 딱 정해놓고 갖다 붙이는 거죠 막. 그래서 정치인들 막 날리는 거죠. 정치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그랬죠. 보복 기소하고 그렇죠. 조작 들키니까 보복 그러니까 기소. 두 개 다 가지면 위험하다고 이미 200년 전에 얘기해 왔는데 우리는 80년 전에 그 식민을 겪고 그때 부역했던 순사들한테 이 수사권을 줄 수 없다 위험해서 그래서 검찰이 둘 다 일시적으로 가지고 있자고 한 거를 한 번 가지니까 너무 좋거든요 막강하고 그렇죠. 그래서 80년 동안 안 내놓은 겁니다. 안 내놓은 거를 드디어 자 분리한 것이다. 검